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정보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광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차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은 접촉의 바다가 되었고 무선화에 힘입어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정보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디어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값이 비싸죠. 예전에는 유선 시외전화 요금도 비쌌고 국제전화 요금은 더 엄청나서 가능하면 필요한 정보만 딱 전달하고 빨리 끊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발달 초창기에는 요금 부담이 있어서 그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점차 그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요금이 저렴해지면 이제 사람들은 그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즉,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더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정보의 바다에서 접촉의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호작용성이 강해서 메시지가 일방향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도 그때그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실제감도 높아서 다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실제로는 눈앞에 없어도요. 또 많은 단서가 제공되고 많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서 미디어 풍부성도 높습니다.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또 콘텐츠 이용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성도 높고 개인화돼 있어요. 오락과 여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놀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화되면서 유용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영역들을 다차원 척도법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요. 크게 관계 차원과 정보 차원, 그리고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관계를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정보를 위해서 이용하는지. 그게 한 차원이고요. 또 다른 차원은 인터넷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지, 표현적으로 이용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위쪽이 관계 차원, 아래쪽이 정보 차원이고요. 오른쪽이 표현적, 왼쪽이 도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채팅을 하는 건 관계를 위한 거고요.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건 표현을 위한 거. 그리고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건 도구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나 게임,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은 관계와 표현 차원이 합해진 이용에 해당하고요.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을 하는 것은 정보와 표현 차원이 합해진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구적 이용 중에서 관계에 중점이 있는 건 종교 활동이라든지 방송 같은 거, 그리고 도구적 이용 중에서 정보에 중점이 있는 건 직장 홈페이지 이용이라든지 뉴스,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 즉 정보를 위해서 인터넷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성별, 연령대별로 나눠서 그려보면요. 부채꼴 모양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2002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드가 지금은 많이 해소됐겠지만요. 중간 단계로서 이런 현상을 거쳤다는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이나 직장 업무 인터넷 이용, 그리고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 즉 정보 차원의 도구적 이용에 있어서 10대와 20대까지는 남녀 차이가 없는데 30대부터 여성의 이용 정도가 감소함으로써 성별 디지털 격차가 연령대 증가와 함께 증가하던 때가 있었죠.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성별 디지털 디바이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선천적이었다면 10대, 20대 때도 디바이드가 관찰됐겠죠. 따라서 남녀 간 디지털 디바이드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커지는 것은 그 당시의 역할이 남녀에 따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대까지는 남녀 모두 똑같이 공부를 하다가 결혼 시기와 맞물려 있는 30대를 기점으로 남녀 역할 분화가 시작됐던 거죠. 요즘으로 오면서 점차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행동도 남녀 역할이 유사해져 옴에 따라서 공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폰을 어떻게 이용해 오고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 정도는 가족 공간 내의 대화가 얼마나 평등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평등 대화는 부자 간, 모자 간, 그리고 부부 간 평등 대화의 정도를 합산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그 호주 캔버라 대학교의 박소라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김은미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부자 평등 대화와 모자 평등 대화가 각각 청소년 외부의 매개 요인으로서 가족 갈등의 정도, 그리고 청소년 내부의 매개 요인으로서 자기 효능감의 정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인터넷 의존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부자 평등 대화와 모자 평등 대화가 모두 평등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가족 갈등이 커지는데 특히 부자 평등 대화가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부자 평등 대화와 모자 평등 대화 모두 평등한 대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모자 평등 대화가 약간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 갈등이 클수록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의존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년과 대화할 때 무조건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하는 방식의 대화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최대한 평등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도 높이면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차원을 바로 앞에 말씀드린 성인의 인터넷 이용 차원 구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눠본 건데요. 여기서는 특히 휴대폰 이용 차원과 효과 지각 차원을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휴대폰 이용 차원에서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관계 정보 차원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정보나 성 정보와 같은 것은 정보 쪽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위한 건 관계 쪽에 중점을 두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들의 도구적, 표현적 차원과 조금 달리 청소년의 경우는 가벼운 오락적 차원과 다소 무겁고 진지한 차원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연예 정보나 유머 정보는 가벼운 오락적 차원으로, 학업이나 진로와 같은 그런 내용은 다소 무겁고 진지한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휴대폰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요거를 또 구분해 보니까요. 관계에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친밀감 차원, 그리고 통제받는 듯한 느낌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긴장감 차원, 요게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친구 관계나 선후배 관계, 형제 관계 등에서 휴대폰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휴대폰이 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해서 감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긴장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차원은 자유구속 차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자유롭게 느끼지만
간혹 구속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긴장감이나 구속감보다는 친밀감과 자유를 느끼는 쪽의 활동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보다 조금 더 어린 어린이들의 경우에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에 몰입하는 과정도 이 청소년의 경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이 높으면 어린이의 자기 통제성이 높아져서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에 몰입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했을 때 중독이라고 지칭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이용 정도, 그 정도를 의미하는 몰입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그림 모두 위쪽에 있는 화살표, 즉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에서부터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몰입으로 가는 그 화살표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이 단독 변인으로 컴퓨터 게임 몰입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마이너스 0.322로서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했는데요. 여기에 어린이의 자기 통제성 변인까지 함께 투입해서 컴퓨터 게임 몰입을 예측했을 때는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이 컴퓨터 게임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 자기 통제성 도입 시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 효과가 0이 됐다면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이 컴퓨터 게임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전체, 즉 100%가 어린이의 자기 통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즉 자기 통제성을 매개로 해서 컴퓨터 게임 몰입을 감소시켰다는 얘기가 됐을 텐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자기 통제성 변인을 함께 넣어도 여전히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이 어린이의 자기 통제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컴퓨터 게임 몰입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이 높을수록 어린이의 자기 통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컴퓨터 게임 몰입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 자체가 직접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